문무일 검찰총장조차도 이 어금니 압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혹들은 정말 줄기보다는 늘어가는 모양새거든요. 그 유서 말인데요. 유서가 지금 보니까 당연히 자필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컴퓨터로 쓴 거고 예. 이 유서도 그 안에 뭐 경찰이 뒤져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이영학이 직접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장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네.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써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4장짜리 유서거든요. 예. 근데 이걸 최초로 경찰한테 넘긴 사람이 이영학이에요. 근데 그 의문은 결국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유서는 본인이 쓰지 않으면 본인이 썼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컴퓨터로, 그것도 또 황당한 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밖에서 어디선가 작성해서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영학이 직접 경찰에 줬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영학이 작성했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왜냐하면 이영학이 직접 발견해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유서 안에 이영학이 뭐 성추행이랄까요? 아니면 뭐 아내니까 성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으로 학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내가 그걸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영학이 썼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인의 범죄 행위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영학이 작성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여러 사람이 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 최 씨가 먼저 썼을 가능성, 이형학이 대신 썼을 가능성, 그렇죠. 또 먼저 아내 최 씨가 썼는데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꿨을 가능성 등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져서 꼭 수기로 이렇게 자필로 쓰는 것만이 그 뭐 유서로서의 가치가 있고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컴퓨터 쓰는 것도. 아, 뭐 그렇죠. 가능하죠. 도장만 찍고 지장만 날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형식은 유언장,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 상속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어떤 재산 상속의 문제가 상속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제 유언장은 말씀하신 대로 자필로 써야 되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지장, 날인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건 그게 아니라 유서기 그야말로 때문에. 유서입니다. 네. 뭐 그 안에 내용에 뭐 본인의 어떤 상속 재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본인이 이제까지 했었던 얘기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어릴 때 계부한테 성폭행당한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본인으로서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유서의 경우는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자살했을 그 자살 동기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유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유서인데 이 유서의 내용들이 글쎄 너무 자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인의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뭐 목숨을 끊기 전에 이제까지 내가 30평생 살면서 괴로웠던 점을 다 적을 수도 있으나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 시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영학 씨의 계부네요. 시계부, 예. 시계부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 외에 어렸을 때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친언니와 같이 당했다. 그런 내용까지 과연 유서에 썼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합리적으로 제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영학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의 죽음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오히려 진범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척하지만 굉장히 태연하고 실제로 아내가 자살했을 당시에도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태연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영학이 썼다는 게 조금 맥락상 안 맞는 것 같은 게 아내가 자살한 게 새벽 1시였거든요. 그렇죠. 이영학이 그 유서를 제출한 게 새벽 3시였어요. 2시간 만에 이걸 어디 가서 작성했다? 이 대목도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사를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기에 그러니까 사망한 최 씨가 직접 썼다고 하기에 의문점이 많은 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본인의 과거에 들춰내기 싫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언니 뭐 이런 얘기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성폭행 당한 쓸 수 있지만 언니가 성폭행 당한 것까지 거기에 자세히 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의붓 시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유서를 썼거든요. 예. 또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이영학 씨는 계속 그 의붓 시아버지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그 의붓 시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또 의붓 시아버지가 성폭행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아내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동까지 한 걸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영학의 주장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영학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2시간 안에 예를 들면 작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가서 글을 쓰는데 뭐 30분 내지 1시간이면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으로 봐서 최 씨가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경찰이 공개한 저 정도 분량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누가 썼는지 이걸 좀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하긴 힘들죠. 아마 경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자살로 일단은 결론을 졌는데 완벽하게 그게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게다가 아까 네. 잠시 얘기 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침대 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서가? 유서가 침대 밑에 나왔고 A4로 출력된 걸 4장을 갖다 냈다는 게 뭐 침대 위에서 썼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정말 있는 거죠. 2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것저것 막 조사하고 하는 순간에 유족인 가장 가까운 유족의 남편으로서 굉장히 정신 없을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사망한 스스로 목숨을 그래서 2시간 만에 예를 들어서 아내의 뭐 화장대 위에 유서가 딱 있었으면 아 이거 저희 아내가 남기고 갔습니다라고 할 텐데 예. 침대 밑에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 침대 밑에 보니까 이게 있대요 하고 준다? 2시간 만에요.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발견된 장소가. 그러면 아내가 떨어지자마자 혹시 아내가 뭐 남긴 것이 없나고 온 집안을 다 뒤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정신없는 시간에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렇죠. 병원까지 예. 가고 이걸 다 하고 나서 2시간 만에 침대 밑에 있는 유서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과연 저뿐만 아니라 경찰도 뭔가 좀 상관치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혹시 이것은 어느 컴퓨터에서 작성이 된 건지 어디서 출력이 된 건지 그것이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로 아내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 맞는지 더 나아가면 정말 자살을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경찰이 추가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자필로 된 유서는 필적 같은 거 비교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컴퓨터로 쓴 거는 방법이 이게 수사를 경찰이 하고 싶어도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집안에 있는 네. 뭐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그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IP 그 조사를 할 거고 파일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 뭐 집 근처에 있는 PC방 가서 작성했을 가능성도 두고 아마 그 PC방 같은 경우도 탐문 조사하면 대부분 이제 PC방 앞에 뭐 다 이제 CCTV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본인이 작성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집에 있는 컴퓨터를 했을 겁니다. 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PC방까지 가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최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작성했다고 하게 되면 집 컴퓨터보다는 아무래도 PC방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장소에서 해서 출력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만한 장소들, PC방 같은 것들의 CCTV 같은 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최 씨 또는 최 씨 주변의 인물들이 출입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한 가지는 그 HWP 파일에 보면요 작성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본인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 주인의 이름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작성자 이름이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조사해 보면 어느 컴퓨터에서 했을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정말 정확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서를 침대 밑에 숨겨놓는 사망자는 없어. 자살하면서 유서는요 남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자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북한의 이 모란봉 악단 걸그룹의 거죠. 이 내밀한 모습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공개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잘 안 하는데 그 공연 모습이 아닌 공연장의 뒷모습, 화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서희 전 인민보 안성협주단 성악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 이제 배우를 하셨으니까 네. 이런 장면들을 좀 이제 공연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 모란봉 악단이 지금 받고 있는 대접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있던 인민보안성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기존의 왕재산이나 보천보 전자악단,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전용 악단급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모란봉 악단은 이제 김정은의 악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치마도 짧고요. 네. 무용도 굉장히 현란하고요. 네. 이게 이제 김정은 30대 그 지도자 김정은의 이제 달라진 모습일 텐데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지금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저게 굉장히 낯선 풍경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나이가 들고 한복을 입고 나와서 좀 아저씨나 아줌마 뻘 되시는 그런 나이 지긋한 분들이 그냥 고음을 막 내면서 우아하게 이렇게 클래식만 했다고 하면 요새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흥겨운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모란봉 악단의 최근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연 성과 축하합니다. 오늘 공연에서 다 받은 꽃다발입니까? 예, 오늘 공연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꽃다발들을 매일 공연 때마다 계속 안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연을 잘해서 인민들이 기대에 보다가 고마웁니다. 네. 뭐 꽃다발도 저렇게 엄청나게 받으니까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네요. 네, 사실 저렇게 꽃다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간부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우리처럼 정말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팬이라고 팬들이, 해서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미리 준비된 꽃다발이라고 볼 수 있죠. 미리 준비된.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김정은이 지도자가 가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좀 있지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석한 건 처음 본 것 같고 저렇게 흥겹게 네. 배우 공연에서 그 객석에서 춤도 저렇게 추고요. 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악단이 무대에서 사인하는 모습. 우리는 이제 그 스타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잖아요. 북한에도 저렇게 사인하는 문화가 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외국 공연을 가면 거기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배우들이 왔으니까 신기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은 못했었지만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무대에서 사인을 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번엔 분장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무대 뒷모습을 잘 공개를 안 하는 북한이었는데 이례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평양을 떠나서 지방 순회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무대 나서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관중들이 이렇게 우리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우리 보면서 이렇게 막 쳐서 웃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힘이 섰습니다. 저국향 동무죠? 예, 무대에서 보니까 나이가 제일 오래 보이던데. 19살입니다. 한 달 동안 순회 공연을 하다 나니까 좀 빨리 끝내고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19살에 데뷔한 저 정도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앙예술단에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나이 어린 여성들이 예술단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10대도? 네, 10대. 그러니까 학교를 금방 졸업해서부터 19살부터 해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예술단이 가장 많이 보이던 예술단이 김정일한테도 칭찬을 받고 미인이 많다라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란봉 악단이나 뭐 기존의 총봉 악단 이런 경우도 다 10대,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뭐 우리도 뭐 걸그룹이 다 어리니까 저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잠깐 아까 그 여성들이 이제 평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평양에 막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저 여성이 했던 말의 의미는 보면 이제 장군님한테 빨리 가고 싶다. 뭐 평양이 이제 김정은을 상징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목으로 뽑은 것도 벤츠탄 모란봉 악단이에요.
물론 뭐 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악단의 벤츠 버스까지 이것도 이렇게 내준 정도로 김정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는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큰 버스예요. 큰 버스인데 벤츠라는 로고가 선명한 저 버스예요. 네. 지금 저렇게 타고 다닐 정도니까 정말 김정은을 정말 아끼는 악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악단이긴 하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버스가 다 있어요. 그 악단의 개별적인 버스가 예. 있는데 그 레벨에 따라서 버스의 그 레벨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선 씨 가만히 타봤습니까? 네, 저희는 저런 벤츠는 아니었고요. 예. 그래도 버스는 꽤 좋은 버스를 저희도 타고 예. 다녔는데 저 정도면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정은 들어서 새롭게 등장했던 물안봉 악단의 희한한 모습, 이례적인 모습 저희가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 최 씨가 먼저 썼을 가능성, 네. 이형학이 대신 썼을 가능성, 그렇죠. 또 먼저 아내 최 씨가 썼는데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꿨을 가능성 등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져서 꼭 수기로 이렇게 자필로 쓰는 것만이 그 뭐 유서로서의 가치가 있고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컴퓨터 쓰는 것도. 뭐 그렇죠. 가능하죠. 도장만 찍고 지장만 날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형식은 유언장,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 상속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어떤 재산 상속의 문제가 상속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제 유언장은 말씀하신 대로 자필로 써야 되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지장, 날인까지 다 해야 예, 되는 건데 예.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컴퓨터는 밖에서 어디선가 작성해서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영학이 직접 경찰에 줬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영학이 작성했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왜냐하면 이영학이 직접 발견해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유서 안에 이영학이 뭐 성추행이랄까요? 아니면 뭐 아내니까 성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으로 학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내가 그걸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영학이 썼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인의 범죄 행위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영학이 작성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여러 평생 살면서 괴로웠던 점을 다 적을 수도 있으나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 시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영학 씨의 계부네요. 시계부. 예. 시계부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 외에 어렸을 때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친언니와 같이 당했다. 그런 내용까지 과연 유서에 썼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합리적으로 제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영학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의 죽음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오히려 진범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이야기를 그 유서입니다. 네. 뭐 그 안에 내용에 뭐 본인의 어떤 상속 재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본인이 예전까지 했었던 얘기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어릴 때 계부한테 성폭행 당한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본인들로서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유서의 경우는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자살해서 그 자살 동기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유서를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유서인데 이 유서의 내용들이 글쎄 너무 자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뭐 목숨을 끊기 전에 이제까지 내가 30편 문부일 검찰총장조차도 이 어금니아빠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혹들은 정말 줄기보다는 늘어가는 모양새거든요. 그 유서 말인데요. 유서가 지금 보니까 당연히 자필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로 쓴 거고 이 유서도 그 안에 뭐 경찰이 뒤져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이영학이 직접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장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써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4장짜리 유서거든요. 근데 이걸 최초로 경찰한테 넘긴 사람이 이영학이에요. 근데 그 의문은 결국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유서는 본인이 쓰지 않으면 본인이 썼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컴퓨터로 그것도 또 황당한 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